안녕하세요. 2023년 8월 4일 금요일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만만치 않은 날씨입니다. 현재 시간이 오전 8시 40분인데 밖에 나가보니까 오늘도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더위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박영수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박영수 구속! 먼저 한번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저는 박영수를 보면서 저 사람도 참 정체가 애매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돈에 눈이 먼 돈에 환장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식으로 대장동 김만배나 이런 사람들하고 엮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검사 출신이. 저는 이제 과거에는 박영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시킨다고 할 때 이제 특별검사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민주당에서 2명을 다 추천했고요. 둘 중에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박영수를 지명을 했는데, 이 박영수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마치 어딘가로부터 사주를 받은 사람인 양 박근혜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가지고 탈탈탈탈 털었습니다. 그때 저는 박영수를 보면서 저 사람은 검사 출신인데 법에 대해서도 어떻게 저렇게 적용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어느 쪽인가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이제 힘이 빠진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사정없이 난도질을 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박영수에게는 공정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 시각에서 봐서 그런지 박영수의 얼굴을 보면 욕심이 아주 꽉 차 있는 것 같은 이미지가 풍기더라고요. 화천대유 김만배의 그쪽 화천대유하고 엮여가지고 여러 가지 은행 작업이라든가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자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곽상도와 함께 박영수, 곽상도가 다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곽상도는 아들을 취업시켰고 박영수는 딸을 취업시켰고 거기로부터 이제 곽상도의 아들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고 박영수의 딸은 아파트하고 이런저런 차용했다고 하는 돈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25억 정도 받은 것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특혜지요. 뭔가 해결해주고 그런 식으로 혜택을 받은 거지요. 돈으로 보상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는 그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재명한테 도움을 준 거잖아요. 결국 성남의 뜰이 됐든 화천대유가 됐든 그 대장동을 위해서 아니면 위례 신도시 때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성남 도시공사를 다 배제시키고 이 민간업자들이 돈을 다 빼먹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례신도시,
또는 백현동, 대장동, 그리고 무슨 호텔, 특혜 분양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은 맥락에서 결국은 이재명이에게 이득을 몰아준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이 그런 식으로 불법으로 특혜를 주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서 뭔가 이재명이 금전적 이득을 축적해 놓았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그 돈을 왕창 쓰고 대통령이 될 목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부동산에 관여한 것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먹을 수 있는 그 공간이 가장 확실한 것이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특히 아파트나 이런 거.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부지로 했다가 변경해가지고 다 분양 민간아파트로 바꿔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아파트 업자들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고 그 혜택이 결국은 이재명이 쪽으로 흘러가지 않았겠는가 하는 의혹을 가지고 이재명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려고 문재인 때도 대선에 나왔었고, 문재인에게 이제 문재인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었습니다만, 그러다가 이번에도 윤석열하고 대선 후보에서 만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대결을 벌였던 사람이 이재명인데, 재작년에 그 민주당 내 경선을 하면서 이낙연하고 이재명이 이제 치열하게 다투며 경쟁을 하다가 결국 이낙연 쪽에서 터뜨렸던 것이 대장동 의혹이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 그러면서 발목이 묶여가지고 이재명이 돈을 못 쓴 것 같아요. 대선 때.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선에 나와서 돈을 쓰려고 준비해놨던 저수지, 돈을 담가놓은 저수지가 있었는데, 이낙연이 그 대장동 이걸 폭로하고 수사가 시작되고 하면서 이재명이 그 돈을 마음껏 쓰지 못하지 않았나. 저는 그러한 의심도 들더라고요. 잘된 거죠, 그건. 그리고 선거에서 자기가 부정부패 비리를 통해서 돈을 이렇게 보관해 놓았다가 그 돈을 뿌려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선거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인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최고로 이 국민의 선택과 지지를 한 몸에 받는 그 자리인데, 그거를 돈을 뿌려가지고 조작한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 속에는 자기 야망과 비겁함과 야비함과 이런 것만 있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없는 사람으로 저에겐 비춰지더라고요. 아, 저 사람에게 민주주의가 있나?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이재명 속에 있을까? 정말 이재명 속에 자유민주주의가 있다면 선거를 저런 식으로 할까? 이런 생각도 저는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재명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고 오직 자기 외에는 없다. 그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송영길과 어떻게 무엇을 주고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송영길이 국회의원 사퇴하고 자기가 그 자리 보궐선거로 해서 당선돼서 계양구 국회의원이 되고 또 당대표에 가서 당대표도 되고 민주당 그 모든 과정을 볼 때 이것은 자기 방탄을 위한 방패막이로 이용을 한 거지. 아니 이재명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얼마나 허접해졌습니까? 역사 이래로 지금 같은 민주당이 존재한 적이 있었습니까? 정책에 대한 비판은 민주당에서 사라져버렸잖아요.
정책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어졌고 오직 발목 잡기, 선동, 그리고 가짜뉴스 이것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 현재 민주당이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진보 정당으로 변화되어서 국정을 견제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책들을 발굴해내고 그래서 국가의 안위, 국가의 안보, 국민의 어떠한 안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제, 교육, 국방 이런 것에 대해서 수준 높은 정책들을 내놨으면 좋겠는데 현재 민주당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죠. 이렇게 이제 박영수하고 엮였던 박영수가 구속이 됐고요. 다음에는 경기도 부지사를 했던 이화영 씨가 이제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재명이 이화영이 올바른 그 재판에서 진술을 한다면 이재명의 앞날은 이제 끝났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화영의 입에 달렸다. 이재명은 지금 어디인가 가서 휴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도 무슨 전략을 짜고 있겠죠. 아무래도 자기 측근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이걸 빠져나가야 되느냐. 근데 제가 볼 때 저질러 놓은 게 너무 많아서 이재명은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이재명은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죽지 않는 한 이재명은 감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많은 것을 해먹고도 뻔뻔하게 그런 식으로 생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재명 속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려나 마음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박영수가 구속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고 잘된 일이다. 이제 하나하나 모든 비리가 폭로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대한민국이 제자리를 찾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되는 그런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